대학 다닐 때부터, 그때는 1971년 대선 때였는데요. 그때 그분의 연설과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은 참으로 용기 있는 분이고 신념에 차신 분이고 민족 통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흠모했던 정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물론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감동에 젖어 정말 꿈에 부풀어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내려서서 일일이 악수까지 하시는 놀라운 꿈같은 장면을 연출하셨고요. 또 두 정상이 타결 후에 두 손을 맞잡고 손을 높이 들었을 때 그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들은 우리 민족사에 길이 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간의 그 고통, 죽음을 사선을 넘는 고통스러운 압박과 핍박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고, 또 모든 수많은 백성들이 민족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면서 대통령님이 평생 동안 걸었던 민주화와 인권, 서민경제와 평화통일의 길을 되새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작년 4월 저는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하이도를 찾았습니다. 생과와 모교를 방문했고 마을 분들과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파제에 앉아 대통령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이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섬에 자라면서 그토록 원없이 바닷바람을 맞고 바다를 바라보았지만 지금도 바다가 그렇게 좋다라고 대통령님이 자서전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거제도 바다, 제가 자란 부산 영도의 바다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작은 섬 하이도에서 시작한 김대중의 삶은 목포에서 서울로, 평양으로, 세계로 이어져 마침내 하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받고 싶은 정의로운 삶의 길이고 국가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뒤따라야 할 길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대통령님의 삶에는 이희호 여사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사님은 대통령님과 함께 독재의 온갖 포각과 색깔론과 지역차별에도 국민과 역사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낸 동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희호 여사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민 여러분, 저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각오로 대통령 직무를 소행해 오고 있습니다. 20년 전 전대미문의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심정도 같았을 것입니다. 1998년 취임 연설 중 국민의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던 모습이 또렷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배어나오는 그 모습에 국민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통령님을 믿고 단합했습니다. 나라 빚 갚는 데 보태라며 아이 돌반지까지 내놓은 국민과 애국심과 뼈를 깎는 개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대통령님은 벼랑 끝 경제를 살리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햇볕 정책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 화해 협력에 빛나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두 번에 걸친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분도 김대중 대통령님입니다. 대통령님은 안보는 안보대로 철동같이 강화하고 평화는 평화대로 확고하게 다지는 지혜와 결단력을 발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모두 주위에 계신 분들이 계속 그 야당을 지지하는 그런 분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김대중, 그때는 뭐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했죠. 늘 김대중 선생님하고 그런 김대중 선생님이 걸어온 길, 또 연설,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쭉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커서는 또 이렇게 면전에서 보게 되기도 하고, 또 김대중 선생님, 김대중 대통령께서 쓰신 저서를 많이 또 읽게 되고, 또 지금도 10여 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바라시고 평생을 걸어왔던 길이 민주화, 그리고 남북이 통일되는 그런, 통일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뛰었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우리가 그분의 그 삶을 볼 때 너무나도 저희들이 어쩌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정말 참다운 기독교의 모습처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정말 죽음의 무턱까지도 가시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그런 사람들에 인해서 저희들이 독립을 했듯이, 또 해방된 이후에 많은 분들의 민주화를 위한 그런 희생과 그런 목숨을 바친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 위에 저희들이 지금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심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희들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을 붙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김대중 선생님에 대한 세 가지 저와의 만남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만남은 1971년도 대선 때입니다. 김대중 선생님과 박정희 후보와의 대결이고요. 제가 그 GOP 부대 소대장으로 있으면서 갑자기 일주일에 고깃국을 2번씩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주지 않던 또 사과도 일주일에 2번씩 또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아일보 사설에 두 후보의 캔디데이트 두 분에 대한 그 정견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 4대 강국이 보호하에 우리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통일로 길로 가자. 그 다음에 그 햇볕 정책, 이거를 그때 당시에 얘기했을 때 그 서울의 많은 지식층과 세계 사람들은 와, 한국에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감이 있느냐, 센세셔널리즘으로 이 세계 뉴스에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투표 결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김대중 선생이 동교동 마포구에 살았는데 김대중 선생님의 그 투표가 무효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대 뭐 이런 거 전부 다 자기 의사대로 투표를 했지만은 전부 다 정당한, 근데 50만, 60만 표가 다 몰표가 돼가지고 박정희 후보에게 지지가 된 걸로 알고 아깝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정신적인 대통령은 김대중 선생이 아니었는. 이문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껴안았던 그때가 바로 생각나고요. 또 한 번 제 뇌리에 굉장히 강하게 남는 장면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던 그 자리에서 대성 통곡을 하시면서 내 몸의 절반 이상이 날아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화합과 용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무엇보다도 제일 우리나라를 좀먹게 한 동서 지역 감정의 희생자였으면서 가장 큰 피해자였으면서 그걸 끌어안고 나가자고 말씀하셨었습니다. 1994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클린턴 정권 아래서 1차 그 북폭 위기가 있었습니다. 영변을 미국이 폭격을 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김영삼 정부가 당황하고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오셔서 결국 그 카터의 방북을 이끌어냈고 평화를 이끌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뒤에 그 마쿠의 어떤 그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분은 늘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 8주기를 맞이하니까 저희가 남달리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희 페더러의 한인회가 8년 전 3월 7일 날 창립이 됐습니다. 저희 페더러의 한인회가 창립되고 나서 2달 정도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신생 한인회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차려야 되냐 마냐 그런 얘기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저희 한인회에도 보면 보수 성향을 가진 또 임원들이 있고 또 진보 성향을 가진 임원들이 있었는데요. 하나의 불협화음 없이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를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마 그 당시에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서슬퍼런 그 정권 하에서 다른 미주 한인회에서는 그 분향소를 차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페더럴 한인회는 신생된 지 2개월 정도 돼가지고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차려서 한 300~400명의 동포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또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의견이 수렴할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분향소를 차리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가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생기자마자 2번 전직 대통령님의 분향소를 차리는 그런 일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8주년이 됐는데 저희 한인회도 올해 창립 8주년을 맞았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뵌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철들면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업적을 따지자면 저는 IMF에서 저희 나라 경제를 다시 살려내신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다 갉아먹어서 거들난 나라 경제를 완전 쓰러진 경제를 살려내시기 시작하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경제 대국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 통일에 대한 그분의 열망과 또 정책, 지혜 거기에 대해서 참 큰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떤 대통령 마냥 18년 동안 집권을 하실 때는 아마 지금쯤 평양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평양 직화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아마 평양 시장 정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그 뜻에 따라서 빨리 평화 통일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김대중 대통령의 맥을 이어받은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김대중 대통령님도 그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가 전보다 한껏 더 크시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김대중 대통령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 통일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한쪽만의 힘 가지고는 통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의 그 뜻을 통합하고 통일시켜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